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아고요. 저는 아야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2014년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한지 반년 됐어요. 반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는 아야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뽑아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저희의 소개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찍히고 있나?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야짱. 왜 한국으로 워홀 왔어요?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일본에서 4년 동안 그 공항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 한국인 동료 있었거든요. 네. 그 한국인 친구랑 좀 같이 한국을 가자고 해서 오기로 했어요. 오, 그러면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어는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한국에 오기로 한 후에 공부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 한국에 온 지 지금 반년 정도 됐고 공부한 지 그럼 반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일본에서 반년 정도 공부하다가 여기 와서 반년. 그러면 1년? 1년 만에 이 정도로 한국어 가능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일본어 전공이고 참고로. 그리고 저도 일본 어홀에서 1년 반 정도 살면서 처음에는 워킹홀리데이, 두 번째로 이제 취업비자까지 연결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시간에 이 정도로까지 일본어를 가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희아짠 일본은 진짜 잘해요. 근데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 굉장히 많이 까먹었고 그래요, 진짜 일본어 잘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네, 이거 돈 받고 가르쳐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공부 기간이에요. 근데 공부 기간은 방금 전에 총 1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그러면은 네, 시작한 이유도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친구랑 같이 한국에 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일본에서 그 책을 보거나 친구랑 좀 대화하거나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럼 그 한국인 친구는 일본어를 잘해요? 훨씬 잘해요. 일본에 8년 정도 살았다. 8년 대학교 다니고 그 공항에서 일도 했고 8년 살았어요. 그럼 그래서 약간 원어민 느낌? 네이티브 느낌으로? 진짜 네이티브 느낌. 그냥 한국인 줄 몰라요. 그냥 얼굴도 그럼 좀 일본인 같아요? 얼굴 화장 근데 스타일이나 일본에 살다가 보니까 약간 그 일본인 느낌이 나왔어요. 여기 볼터치 많이 하고 진짜로? 조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 원래는 몰랐으나 시작을 한 지 1년 정도 된 거고, 맞아. 1년 만에 이 정도로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유튜브 영상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가능합니다. 스고이 데스네. 스고이 데스. 스바라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놀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친구랑 같이 왔는데 그 친구랑 사실은 그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왔거든요. 사업. 네. 근데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잘 못 됐고 지금은 저는 일본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일본 식당 어디서 해요 그러면? 일본 그 혼대에 있는 카에식당이라는 오, 카이식당. 네. 그럼 알바. 거기는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그 사장님이 일본 분이시고 네. 한국인도 있고 직원들이 한국인도 있고 일본 알바생도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일할 때는 한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어로만? 그 손님들 거의 다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여긴 한국이니까. 한국은 그 손님을 대할 때는 거의 한국어로. 근데 일본인 손님도 그럼 가끔 와요? 가끔씩 근데 지금까지 2번, 3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국인. 하기야 요즘은 또 이 코어 이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못 오고 하니까 일본 관광객들도 그러니까 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돈을 벌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것도 일본 식당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에는 지금 가족이 없죠. 여기에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뭐 원룸이나 이런 거 빌려서 살아요? 제가 원래 같이 사업하려고 했던 그 친구랑 같이
원룸 같은 곳에서 같이 샀는데 거기 좀 혼대에서 멀어가지고 그쵸. 제가 5월에 이사했거든요. 그리고 그럼 지금 신촌 쪽에 살아요. 신촌 살아요? 그럼 신촌에서도 원룸에 살아요? 아 거기는 고시원이에요. 오, 고시원. 네. 오, 그렇구나. 그럼 고시원은 한 달에 얼마 정도? 고시원 제가 사는 건 한 달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그럼 되게 싼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네, 비교적 그쵸? 사요. 그쵸. 제 친구들도 홍대 근처 뭐 공덕이나 이런 데 사는 친구들도 뭐 거의 55만 원에 뭐 관리비 하면 60만 원 뭐 이렇게 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고시원은 40만 원에 뭐 전기세라든가 물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돼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방에서는 그 침대랑 샤워 그리고 화장실. 아, 그럼 샤워랑 화장실도 방 안에 있는데 40만 원밖에 안 해요? 되게 싸다, 그러면은. 방도 그렇게 작지는 않고.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고시원에 지금 살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워킹홀리데이를 누군가 온다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올 수도 있겠죠,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워킹홀리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여기 와서 살 때 이제 고시원에 살아도 뭐 살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시원 안에서는 진짜 좀 작은 곳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실제로 실제로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살 수는 있다. 그리고 40만 원인데 홍대 거의 근처 신촌 한복판에서 살 수 있다. 오, 그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신촌에서 홍대까지 걸어서 그럼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그런 거예요? 2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어요. 좋다. 나름 괜찮네요. 그러면 일단 한 달에 40만 원은 무조건 드는 거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5번째는 한국에 왔는데 그전에는 그럼 아는 사람이 그 같이 살았던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한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 맞아요. 그 제가 한국에 오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그 친구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쵸, 처음에. 진짜 슬펐어요. 제가 사실 그 친구밖에 없고 다른 친구도 없고 진짜 슬펐는데 그 제가 그때 썼던 그 앱이 헬로톡라는 앱이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서 알게 됐죠? 헬로톡. 네, 맞아요. 거기서 원래 거기서는 목적은 언어 교환? 같이 언어 교환하는 언어 공부하는 그런 앱인데 거기서 좀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상한 사람도 많고 네, 맞아요. 이상한 남자도 진짜 많으니까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사용을 하는데 진짜 이상한 외국인들 많아요. 뭐 자기 나라 국적 속이고 뭐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친구 어떻게 사귀는지는 우리가 헬로톡 통해서 사귄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저희들도 거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실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동성 친구 위주로 일단은 이성 친구는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동성 친구 위주로 저희처럼 이렇게 사귀어서 뭐 조금씩 인맥을 넓혀가거나 혹은 그 후에 그 직접 나라에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 가게 됐을 때 실제로 만나서 또 이제 우정을 쌓아나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으로는 한국 어학당 다녀봤어요 혹시? 네. 오, 그러면 한국 어학당에서 기간은 얼마나 다녔는지 돈 얼마 들었는지 뭐 어땠는지 이런 것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3월부터 5월까지 연세어학당 다녔어요. 연세어학당. 네. 연세어학당. 네. 거기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어학당 같은 거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야후재팬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때 이제 제일 나오는 어학당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은 연세어학당. 그럼 거기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갔을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우리 방에서는 다른 일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죠. 3, 4, 5월에서. 네. 그러면 보통 어학당은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코신? 네, 맞아요. 거의 3개월 정도. 1개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3개월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비용은 어떻게 돼요? 3개월 다녀서 170만 원. 170만 원? 싸지는 않아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싼데? 엄청 비쌌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오전에 4시간이요? 오전에 4시간도 있고 오후 4시간도 있고. 그건 이제 선택?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5번, 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이제 공부를 하는 비용이 한 달에 거의 60, 70만 원 정도 들었고 그걸 한 번에 이제 3개월치를 170만 원을 내야지 공부가 가능하다. 와,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일본에서 어학당을 다닌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어학당 다녀도 한 달에 5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 들겠죠? 그리고 제가 스페인어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칠레나 뭐 멕시코 이런 나라 물가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어학당 다닌다고 치면 한 달에 50만 원은 무조건 나간다고 다녀봤던 친구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학당 다니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어학당 다니면서 문법적인 부분이라든가 회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는 그 어떤 그렇게 많은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쵸, 그 그쵸. 학교 다니면 그 조금 어려운 테마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할 기회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단어 배웠어요. 그치. 우리도 얘기할 때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이상한 얘기. 배고프다.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얘기 하거나 제가 주로 이상한 얘기 하면 보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뭐 그렇죠. 그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적인 얘기라든가 혹은 뭐 정치라든가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가 어려운 게 있는데 산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쵸. 현실 우리끼리 만나서 친구끼리 할 일은 거의 없고 그런 직종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니까 말할 기회가 많이 없겠다 그죠? 맞아요. 그거는 좋은 점이네요. 다양한 언어를 어휘를 익힐 수 있다. 네, 맞아요.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질문은 네. 그러면은 어학당 비용은 한 달에 5, 60 정도 드는데 그럼 한국에 사는 토탈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어학원 지금 안 다니는 걸로 쳤을 때? 네. 그 제가 사는 그 고시원은 40만 원. 그쵸. 40만 원이라고 네. 말해줬고 그리고 그 식비나 다른 옷을 사는 비용 그리고 친구랑 놀러 가는 그런 비용 네. 그것 포함하면 한 달 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100만 원으로 살아요? 네, 살 수 있어요. 고시원 40만 원 해서? 네. 난 안 되는데. 저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저는 안 되거든. 저는 지금 집세 안 내는데도 100만 원 넘게 쓰는데. 진짜? 네. 근데 사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로 이게 100만 원으로 충분해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 살면? 수 있지만 어.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알바하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월급이 나와서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월급이 만약에 오르면 더 쓸 수도 있다는 네, 가능성은 열려있다. 또 소비에 대한?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또 맞아, 여기까지 맞아. 가고 싶었는데 맞아. 돈 때문에 좀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네. 이 유튜브가 잘 돼서 우리 아야장이 잘 돈 벌 수 되시길 있으면은 바랍니다. 이걸로 뭐 부대찌개라도 한 번 더 사 먹고 할 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부대찌개 먹었는데 맛있었잖아요. 그쵸? 맛있었어요. 홍대 근처에서. 맞아요. 아무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에 살 때 마지막에 그 슈리성이라는 곳에서 취직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달에 제가 썼던 돈이 많이 썼어요. 한 200만 원 쓴 것 같은데. 200만 원? 근데 일하면서 얼마 일하면은 한 15만 원 이상 벌었으니까 그러면 150만 원. 쓰는 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넘게 들고 갔는데 다 썼어요. 한국에 왔을 때 빈털터리. 그래서 일본에 이제 마지막 월급, 슈리성에서 주는 마지막 월급 우체국 통장으로 일본 걸로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되찾으러 일본에 갔어요. 그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환전해서 썼어요. 네, 제가 아이고. 많이 씁니다. 아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이고,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열심히 살면 아끼면은 또 고시원은 그 밥이라든가 라면은 주죠. 맞아요. 그 고시원 처음점 거기 맞아. 네, 밥이 있고 응. 우리 고시원에서는 밥이 있고 응. 김치 있고 김이 있어요. 그 라면도 있어요. 그럼 그건 공짜로 마음껏 먹어도 돼요? 네. 어. 물도 있어요. 물 중요하지. 물 중요하지. 그 진짜 사면 싸지 않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살려면은 돈이 은근히 많이 나가요. 그것도 아까워. 이런 거 사 마시는 것도 아까운데 물까지 사 마시면 너무 아깝지.
그러고 이제 카이 식당 알바 하시는데 거기서도 혹시 그러면 식사 가능해요? 맞아요. 그 식당에서 알바하면 응. 좋은 점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게요. 맞아. 나도 음.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맞아요. 그건 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비는 좀 줄이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외식을 할 때 뭐 밖에서 부대찌개 우리 사 먹거나 이런 거는 친구 만날 때 위주로. 네네, 맞아요. 혼자 먹을 때는 진짜 거시원에서 먹거나 알바에서 먹거나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서울 한복판 홍대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다. 살아남을 수는 말씀을 있다. 해주셨는데 희야는 안 된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질문 갈게요. 이제 한국에서 산 지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럼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장소라든가 한국에 살면서 마음에 들었던 경험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페루? 배. 배. 그 강위에 둥둥 뜨는 배? 네네네. 오.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이렇게 하는 뭔지 거? 모르지만 네, 조정 배 타는 네. 거. 카누 같은 건가? 네, 힘들지 않아요? 여름인데? 좀 덥지만 아침 일찍부터 오전 다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지금? 지금 매주 토요일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오전마다.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서울 밖에 있는 하남시라는 곳에서 그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그럼 실제로 강의 가서 해요? 칸이 아닌데 거기는 연습장? 네. 거기서 배를 타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다. 네. 그거 되게 굉장히 팔에 힘이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그쵸, 힘들죠, 팔 참 운동하면. 힘들어요. 근데 사실 힘은 별로 쓰지 않아요. 그래요? 네. 힘 빼고 이렇게 몸을 쓰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구나. 그럼 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남에서 할 수 있는 조정 연습장.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겠지? 바다에 좀 가봤는데 네. 양양이라고 하는 바다 쪽 가봤어요. 거기도 강원도 쪽에 있는? 거기는 서핑 많이 하잖아요. 서핑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그럼 양양에 가서 뭐 했어요? 네? 양양에 가서 뭐 했어요? 양양에 가서 그냥 바다 쪽에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릴렉스. 릴렉스하고 좋았어요 진짜. 네. 저는 양양 한 번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전 부산 사람인데 양양은 안 가봤어요. 가봤나? 모르겠네. 다음 같이 가자. 갈까? 가서 그럼 서핑해요 우리? 서핑. 남인데. 근데 저는 못 돼가지고. 왜 이거 하니까 팔에 힘 좋아서 패들링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함께 해요? 싫어요? 수영 못 돼요. 수영 못해도 서핑은 웨스트 입으면 괜찮아요. 물에 뜨는 옷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드 위에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태풍을 때만 안 가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양양에 가면 양양 브이로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아야짱이 제일 좋은 거, 한국에 와서 제일 재밌었던 경험은 하남시에서 조정을 배우게 된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갔던 양양에서의 릴렉스 타임이 좋았다. 바닷가 되게 좋았다. 부산은 혹시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나랑 같이 가야겠네. 나 부산 사람이에요. 싶어요. 부산진. 진짜 가고 싶어요. 갑시다. 뭐 기회 되면. 네. 부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벌써 여기 온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했는데 6개월 더 살면 이제 1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년 다 채우고 나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갈 건지 뭐 그런 건 어떻게 되세요? 그거는 지금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되면 좀 일본에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걱정돼요. 그래서 그치. 아마 8년 되면 한번 일본에 가고 그 다음에 앞날에 뭘 하는지 좀 생각하려고 해요.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일본도 코로나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국에 있는 게 더 안전한 사실 거.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또 여기서 마스크 잘 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럼 아직까지 1년 뒤 여기 남을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뭔가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재밌는 걸 찾으면은 여기에서 비자 연장을 해서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본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정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네요. 네. 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야짱이랑 같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살면서 뭐 느꼈던 점이라든가 뭐 드는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같이 Q&A 타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거를 일본어 자막으로 아야짱이 올려서 적어서 아마도 본인의 채널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 채널에 아마도 한국어로 지금 말했으니까 스페인어로 올릴 가능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몰라요. 힘들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지금. 근데 어쨌거나 올라가긴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희하고 아야짱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저는 희야 인더 월드고 여기는 뭐죠? 채널명이? 아야 인디아 벨트. 네, 왜냐하면 독일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어로 이제 자기 그 채널명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제가 또 이제 우리 아야짱의 유튜브는 링크를 달아놓을 거고요. 아야짱도 제 거 링크 네. 달아줄 거죠? 네, 네, 아래 더보기나 아래 달아드릴 거니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분명히 궁금증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거 저희에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5월 혹은 일본 5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래 코멘트란에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저희 동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뭐라고 하지?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맞다네. 맞다네. 짠네.